안녕하세요, 리뷰형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개봉이 4월 28일에서 27일로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봉하는 나라고, 이는 미국보다 8일이나 빨라요. 그만큼 마블은 한국인들이 마블 영화를 많이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고 그에 보답을 해주는 거라고 봐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 시빌워에서 여러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블랙팬서라는 히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블랙팬서는 독립 영화로 먼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블랙팬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블랙팬서의 스토리, 능력, 세계관,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어떻게 등장할지, 마지막으로 블랙팬서가 버키를 쫓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블랙팬서는 한국어로 흑표범입니다. 블랙팬서는 1966년 7월에 나온 판타스틱 4 넘버 52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는 팔콘보다 7년이나 앞서서 등장한 최초의 흑인 히어로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본명은 티찰라입니다. 우선 그의 능력부터 살펴보죠. 캡틴 아메리카도 버거워하는 전투력으로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마블 세계관에선 재력으론 1위를 달리는 히어로입니다. 돈 하면 토니 스타크 아니냐고요? 안타깝지만 재력으로는 토니 스타크는 블랙팬서와 비교도 안 됩니다. 토니 스타크의 재산은 1000억 달러고 블랙팬서의 재산은 5000억 달러입니다. 블랙팬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수장답게 정치력과 지력도 최상급이고 천재적인 지능에 어둠의 몸을 숨기는 은신술, 마지막으로 온몸에 비브라늄 떡칠까지 하는 템빨까지 갖췄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한마디로 사기캐죠? 남들 쪼렙일 때 혼자 만렙 찍어놓고 전설급 비브라늄 세트까지 맞춘 격이에요. 거기다가 무한 현질도 가능하죠. 시빌워 트레일러에서도 이런 블랙팬서의 비브라늄 간지를 볼 수 있어요. 기관총을 맞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 흠집이 3개나 있는데 이는 블랙팬서가 비브라늄 클로로 캡틴의 방패에 흠집을 낸 것으로 추측이 되죠. 이렇게 급이 다른 만큼 블랙팬서는 마블 세계관에서 지구 최고의 지성 집단인 일루미나티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만 모이는 지도자층의 비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일루미나티는 인피니티 잼 6개를 한 사람당 1개씩 나눠 가져가는 만큼 파워도 막강합니다. 블랙팬서는 일루미나티뿐만 아니라 어벤져스의 멤버가 되기도 하고 리드 리차드와 수 리차드를 대신해서 판타스틱 4의 멤버가 되기도 합니다. 티찰라, 즉 블랙팬서는 와칸다라는 마블 세계관에 등장하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푸른색 부분이 있죠? 이곳이 와칸다입니다. 아이언맨 2에서는 와칸다의 지도가 이스터에그로 나오기도 했죠. 와칸다에 매우 오래전에 비브라늄 운석이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와칸다는 남극의 세비지랜드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비브라늄을 보유한 유일한 지역이죠. 이는 와칸다에 축복받은 일이지만 비브라늄을 노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앙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와칸다는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모두 끊고 나라 존재 자체를 숨기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와칸다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거니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에도 점령된 적 없고 어떤 국가와도 동맹을 맺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브라늄을 거래하면서 튼튼한 나라 살림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재투자를 거듭한 끝에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국가죠. 한마디로 와칸다의 국가 지도자는 대대로 블랙팬서라고 불립니다. 즉 블랙팬서는 왕위 계승자가 왕권을 이어받으면 물려받는 이름이고, 왕위 계승자는 블랙팬서, 즉 와칸다의 왕이 되기 위해 갓난아기 때부터 수준 높은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블랙팬서인 티찰라의 아버지 티차카가 와칸다를 다스리던 시대에도 역시 비브라늄을 노리는 세력은 있었죠. 율리시스 클로라는 물리학자가 소리를 물질로 바꾸는 음향기를 연구하다가 비브라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비브라늄을 훔치기 위해 왕국에 잠입하는데요.
티차카는 이를 막으려다가 율리시스 클로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에 분노한 티찰라는 율리시스 클로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클로는 잘린 오른팔에 소닉 블라스터를 장착하고 와칸다와 블랙팬서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가 되죠. 티찰라는 이런 일들이 모두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와칸다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방문하고 배우는데 힘을 쏟습니다. 이때 엑스맨의 스톰을 만나고 결혼으로 결실을 맺지만 그래픽 노블 어벤져스 대 엑스맨에서 이혼하게 되죠. 아버지의 죽음 후에 티찰라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삼촌과 대결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신비의 허브를 먹고 선대 블랙팬서들의 지식, 경험, 힘을 흡수하여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티찰라는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여 블랙팬서가 되며 와칸다는 티찰라가 통치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코믹스 원작의 블랙팬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다른 점 아주 약간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블랙팬서의 모든 것을 아는 셈이 되겠네요. 우선 블랙팬서를 맡은 배우는 체드윅 보스먼입니다. 그리고 블랙팬서의 아버지 티차카 역으로 어니 허드슨이 캐스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티찰라의 아버지 티차카는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시빌워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나오고 2018년 개봉할 블랙팬서 독립 영화에서는 시빌워보다 과거의 시간을 다뤄서 아버지 티차카가 죽고 티찰라가 블랙팬서의 이름을 물려받는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의 오랜 숙적인 율리시스 클로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한 적이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영화에서 클로는 울트론이 비브라늄을 얻기 위해 접촉한 남아프리카의 무기 안매상으로 등장합니다. 율리시스 클로가 비브라늄을 취급한다는 사실로 봐서 그는 예사 무기 안매상이 아니겠죠. 목에 아프리카 말로 도둑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 와칸다에서 비브라늄을 훔치다가 걸려서 찍힌 낙인으로 생각돼요. 토니 스타크가 무기업자 시절 때 율리시스 클로를 만난 적이 있다는 대사도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의 리액션을 봐서 캡틴 아메리카 역시 와칸다와 클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칸다라는 단어가 작중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등장하는 이 장면을 근거로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클로는 티차카를 암살하기 위해 고용된 암살자이며 그 대가로 $10,000,000를 받았다고 합니다. 클로의 증조부 또한 와칸다와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요. 19세기에 와칸다를 합병하려다가 선대 블랙팬서에 의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는 과거에 인텔리젠시아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과학자 빌런 단체인데 일단 마블이 인텔리젠시아라는 떡밥은 던져둔 상태죠.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 단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다시 블랙팬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감독은 블랙팬서가 시빌워에서 아이언맨 진영에 들어갔지만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밝힌지라 제 생각에 블랙팬서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아이언맨 진영에 참가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은 바로 윈터 솔저를 잡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를 들자면 영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은 율리시스 클로의 왼팔을 절단해버리는데 이후 율리시스 클로는 왼팔에 비브라늄 의수로 무장을 하고 와칸다에 잠입한 다음 티차카를 죽이는 데 성공하고 티찰라는 율리시스 클로의 왼팔만을 단서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니겠죠. 정보에 의하면 윈터 솔저, 버키는 와칸다에 비브라늄을 구하기 위해서 잠입하고 블랙팬서에게 쫓긴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부터 버키는 왜 비브라늄을 구하러 가느냐? 트레일러에 보시면 버키는 자신의 의수를 없애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데 먹히지 않죠. 그래서 윈터 솔저는 자신의 왼팔을 없앨 방법을 찾기 위해 비브라늄 생산지인 와칸다에 가게 되고 블랙팬서는 왼팔이 비브라늄인 윈터 솔저를 보고 아, 저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구나 하고 오해를 해서 윈터 솔저를 죽을 둥 살 둥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윈터 솔저의 왼팔이 비브라늄이라고 확정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화에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도 한 손으로 손쉽게 막아내고 캡틴이 방패로 내리쳐도 팔이 멀쩡한 것으로 봐서 비브라늄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건 영화가 개봉해야 알겠지만
제 추측으론 그렇습니다. 블랙팬서는 2018년에 단독 영화로 주인공으로 등장할 예정이고 어벤져스 3편 인피니티 워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히어로라면 얼마든지 더 나온다고 해도 저는 질리지 않을 것 같네요. 블랙팬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누르시면 리뷰영이 채널의 최신 동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